환율이 흔들리자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달러를 구걸하는 쪽이 됐고, 금융권과 증권사는 정책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환율을 막겠다며 이자를 주고 규제를 풀고 세금을 쏟아붓는 사이,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 시장보다 유튜브와 더 많이 싸웠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키운 건 시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정부는 금융을 통제하고 금융과 시장은 정부의 관리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 질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집혔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는 더 이상 통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러를 구해야 했고, 금융권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정책이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앞에서 권력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원래 이자를 주지 않던 자금에 이자 지급, 외화 조달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구조, 금융권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각종 인센티브, 환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금융권의 배짱 장사에 엎드려 절을 해버린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게 갑과 을의 관제가 바뀌어버리니 감독 관리가 될 턱이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많은 혜택을 받고 돈도 받고 그러면서 정부에게 배짱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금융권의 눈치나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에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자주 본 장면은 장기 외환 전략 발표가 아니라 유튜브와의 설전이었습니다. 환율과 싸워야 할 시점에 말과 싸우는 모습이 더 부각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나라가 대책 없이 돈을 뿌려서라고. 내 잘못은 없고 돈 뿌리라고 한 정부 잘못이다. 이제 와서 발 뺀다고 달라질까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질질 끌려다닌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인지 꼭 알려줘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국민을 어이없이 만들어버린 장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장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 관료, 정책 책임자, 정부의 고위 인사들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정보도 더 많고 금융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국장이 아닌 미국장을 택했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아무도 미국 주식을 팔았다는 말이 없죠? 이건 더 미 달러로 된 것이 옳을 거라는 그들의 국민들에게 주는 힌트이지 않을까요? 특히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라는 현실은 정책 판단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임기 중 외환위기 발생은 곧 실패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구조 개혁은 위로고, 장기 전략은 뒤로 하고, 당장 환율만 막는 단기 처방.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효과는 길어야 6개월.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사람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방수를 투입한 것이 아니라 불길 옆에서 콩고물 몇 개 주워온 수준에 가깝습니다. 환율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사람입니다. 환율 앞에서 권력은 뒤집혔고 시장보다 사람이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환율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만든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알바가 본 세상의 알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마지막 편인 정부와 개인,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달러를 내놓을 것인가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